갑상선암 환자도 젊은 분들한테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왜 이렇게 많아진 건지. 그래요. 갑상선암도 갑상선암 환자의 한 74% 정도가 40대 미만이에요. 그리고 갑상선암은 여자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인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 갑상선암은 해부병리학적으로 1기, 2기, 3기, 4기도 중요하지만 임상병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임상병기가 뭐냐면 남자냐 여자냐 그다음에 나이가 중요한데 유방암하고는 반대예요. 유방암은 젊은 유방암이 위험인자예요. 그런데 갑상선암은 45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젊으면 임상적으로는 다 1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예후가 좋다. 그건 다행인 점인데 그러면 갑상선암에 밝혀진 리스크 팩터는 뭐냐면 방사선 피폭이에요. 이제 근데 그렇다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방사선 피폭이 많을까? 그건 좀 캐션 마크예요. 아직도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뭘까? 갑상선암에 대한 검사를 엄청 많이 한다. 그것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엄청 많이 한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상당히 젊은 나이부터 유방암 검진하거든요. 뭐 건강검진할 때 하든지 아니면 뭐 여성병원에 가서 유방암 검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유방암 검사할 때 초음파 여기 된다면 여기 돼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거는 갑상선암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면서부터 발견이 많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갑상선암은 전조 증상이랄 게 있을까요? 사실 많은 환자들이 이제 우리 병원에 와서 그래요. 나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암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암은 전조 증상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건 있죠. 되돌아보면 위암이 걸렸어. 되돌아보니까 내가 가끔 술 먹으면 속 쓰렸네. 그건 누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암에 대해서 특별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그건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암을 이 피부에서 만져져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유방암, 그다음에 피부의 흑색종, 그다음에 갑상선암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제 갑상선암은 여기 우리 목 울 때 있잖아요. 여기 근처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갑상선암이 굉장히 이제 좀 커지면 진행이 되면 이게 만져지면서 이제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또 이게 점점 커지면 이 목구멍은 굉장히 좁은 통로에 많은 구조물들이 지나가잖아요. 기도도 지나가고 식도도 지나가고 성대 신경도 지나가고 하니까 그 커진 갑상선암 혹 덩어리가 걔네들을 눌러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튀어나와서 만져지기도 하고 또 식도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이 잘 안 넘어가. 그래서 그걸 연화곤란이라고도 하고 또 기도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숨쉬기가 힘들겠죠.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거보다는 그 성대신경이 있거든요. 성대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은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허스키 보이스가 된다든지 목소리가 끊겨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건 다 진행이 많이 된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져서 진단할 수 있다고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어디를 어떻게 만지면 좀 여기 물때 있잖아요. 울 때 이걸 딱 고정시키고 왜냐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그런 다음에 다른 손가락으로 목 처음부터 쭉 이렇게 만져보시는 거예요. 옆으로까지 다 해서 이 빗장뼈 있잖아요. 빗장뼈 옆에까지 다 만져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상선암이 임파선 전이가 잘 가요. 그래서 목 가운데에 있는 종양과 주위에 임파선이 커졌나를 보는 게 촉진을 해보는 그런 자가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에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논란인데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15년쯤 됐을래나 20년쯤 됐을래나 우리나라 어떤 모 대학의 여 교수님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 3군데를 갔어. 다 수술하래. 그래서 일본에 2군데를 갔어. 거기는 다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수술을 과잉 진료한다. 뭐 이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됐냐면은 치료 중에 하나가 적극적 관찰이라는 게 있어요. 적극적 관찰이라는 건 치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술을 보류하되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바로 수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로 일본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학병원에서 무려 10년간
임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1cm 미만의 분화가 잘 된 그러니까 유도암이겠죠. 갑상선 유도암 환자를 임파전 전이도 없고 단일 결절이야. 그랬을 때 바로 수술한 사람과 적극적 관찰을 하다가 나중에 수술한 경우를 봤을 때 그 결과가 똑같더라. 그리고 또 나중에 지켜보다가 수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이 학회에서도 정착된 게 1cm보다 작은 단일 결절인데 위치가 이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아. 만약에 갑상선 캡슐을 뭐 뚫고 나왔다든지 그 근처에 있어서 그 주위에 있는 뭐 성대 신경이나 기도나 식도를 뚫고 나갈 위험성이 없는 가운데 정도에 있는 갑상선 유도암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 관찰을 하자. 즉 이건 초음파하면 되잖아요. 초음파는 아주 손쉽고 방사선 피폭도 없고 비용도 저렴하니까 수술을 보류하되 아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하자. 그래서 계속 검사하다가 영원히 안 할 수도 있고 했더니 이제는 해야 되겠어. 뭐 그때 하면 되겠다. 그건 진단을 하고 나서 바로 하는 거나 적극적 관찰 후에 수술하는 거나 나중에 재발률이나 예후가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상선암을 수술할 때 이 방법은 좀 어떤 것들인지.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 다른 특징들이 많아요. 일단 갑상선암은 뭐냐면 호르몬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의사한테 대해서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 싶은 거예요. 치료받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알고 싶은데 치료는 해주시지만 알려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공부를 막 하시는데 아무리 일반인이 열심히 해도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갑상선은 호르몬 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의학적인 논리가 간단해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암과 다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다 알다시피 굉장히 거북이암이에요. 진행이 느리다. 그래서 참 좋다. 그런데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오래 사시잖아. 재발률이 많아. 근데 갑상선암이라고 다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갑상선암 중에 여러분들 그 암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조직검사 결과지에 보면 분화 정도가 나와 있어. 분화가 잘 됐다, 중간이다, 안 됐다. 그죠? 영어로 하면 well depression 됐다. 그죠? moderate differentiated, poorly 안 됐다 이런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상 갑상선 세포가 돌연변이로 암으로 됐는데 요 갑상선 암 세포가 정상 갑상선 세포하고 생긴 모양이나 성격이 비슷할수록 분화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이놈이 완전히 다른 놈이야. 얘는 하얀데 얘는 깜둥이야. 뭐 시커멓고 막 털도 있고 이래. 이러면 분화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화가 안 될수록 치료에 순응을 안 해요. 즉 예후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갑상선암도 분화가 잘 된 갑상선암이 있고 분화가 안 된 갑상선암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분화가 잘 된 암이에요. 그 분화가 잘 된 암 중에서도 더 좋은 게 유도암인데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의 전체 90%는 갑상선 유도암이에요. 그리고 한 4, 5%는 갑상선암 중에서도 갑상선 여포암이에요. 그리고 분화가 안 된 암들은 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갑상선 이제 분화가 안 된 세포는 참 이거 나중에 말했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표준 치료는 국소적으로 수술과 방사선, 전신적으로 항암 이 세 가지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병원에 전부 암 환자만 오잖아요. 그런데 20개도 아니고 30개도 아니고 대학에서 치료할 무기가 3개밖에 없는데 우리 병원 암 환자 중에서 그나마 이 3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한 100명에 1명? 이거부터가 이제 환자분들이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보통 어디 전이 가나 재발되면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했어. 그럼 이건 했으면 끝이에요. 뭐 2년 후에 재발했다고 전이했다고 또 못해요. 근데 많은 분이 재발하면 또 하지 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방사선인데 방사선은 원칙적으로 흉곽 가슴만 한다고 보시면 돼. 유방암이나 뭐 폐암이나 식도암 원칙적으로 복부나 골반에 있는 암들 뭐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또 자궁암이나 난소암은 원칙적으로 못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방사선 장비가 많이 안전하게 진화했고 또 이분은 정말 방사선을 해야만 돼. 이럴 때 한정해서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항암인데 많은 환자분들이 모든 암에 항암제가 다 있는지 알아요. 철철 넘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말 확실한 항암제가 있는 암이 글쎄요. 손가락하고 꼽을 정도일걸요. 대부분의 암은 아직까지 항암제가 확실치 못하다. 그래서 원래 대학에서 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 중에서 수술만이 절대적인 치료예요. 항암 방사선은 전부 다 수술의 보조요법인 거죠. 근데 갑상선암은 수술을 할 수가 있죠. 있는데 문제가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아직까지 치료가 효과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갑상선암은 진행이 느린 암이긴 하지만 수술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아까 왜 1cm 미만의 갑상선암은 적극적 관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분이 적극적 관찰하다가 잊어버려요. 한 4, 5년은 열심히 하다가 그다음에는 바빠가지고 2, 3년 만에 하다가 그다음에 5년 만에 그다음에 안 해버려. 그런데 웃기는 게 분화가 잘 된 유도암이 이게 세포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돌연변이가 일어나갖고 미분화암으로 되는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갑상선암의 미분화암은 평균 그 여명이 1년 정도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갑상선암은 진행이 느린 거북이암이다. 그래서 수술만 하면 생존율이 뭐 요즘은 그 10년 생존율이 101%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예후가 좋은데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됐다. 예를 들어서 미정비사 가다가 뼈에 전이 갔다. 뭐 어디 그 주위에 조직에 전이가 갔다. 그러면 이게 수술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이 확실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갑상선암에서 하는 또 다른 치료가 뭐냐면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걸 먹여요. 그래서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술하고 동위원소 먹고 대학병원에 찻배실이라고 교도소 같은데 독방에 딱 넣어놔요. 그게 뭐냐면 이 요도 131번이라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갑상선 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먹은 요오도 성분을 99.9%를 전부 다 갑상선이 빨아들여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9%가 다 갑상선 세포나 갑상선 암세포로 가겠죠. 그래서 갑상선 전절제술을 하고 동위원소를 먹이면 남아있는 왜 갑상선 전절제했다고 갑상선 세포가 싹 없어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캔 찍으면 확 남아있어요. 수술로 다 제거하지 못한 정상 갑상선 세포나 갑상선 암세포로 이 요도 131번이 들어가서 거기서 핵폭발해서 터트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암에서 하는 방사선 치료를 방사선 동위원소 먹는 거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유도암은 임파절 전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워낙 임파절 전이를 잘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CT, MRI 펫을 찍어서 갑상선 주위에 임파선의 전이가 안 간 것 같이 보여도 갑상선의 중앙부에 있는 임파선은 일단 다 떼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많은 분이 수술 전에는 전이가 안 간 것 같았는데 떼가지고 조직 검사하면 전이 가 있어요. 그래서 동위원소를 먹고 남아있는 거 폭발시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측부에도 이 갑상선 목 옆에도 임파절이 있는데 수술을 이까지 하면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까지 수술하게 되면 좀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축부는 수술 전에 임파절 전이의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암은 좋은 암이지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 관찰을 하시다가 수술합시다. 그러면 빨리 하셔야 돼요.